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은 사실은 형법상 이론을 끌어 들어왔습니다. 형법. 그래서 지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거 사기 강박 의사표시. 110조. 자, 이것도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를 가지고 모르는 제3자에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 적용 안 되는 게 신공주는 적용이 안 돼요. 신공주. 여기서는 시험 문제 합니다. 사기, 예를 들어서 공법상의 소송행위다. 소송행위다. 소취하를 했다. 소취하를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는데 소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소취하를 해버렸어. 소취하를 했어요? 그럼 소송이 끝나잖아. 근데 다시 이거 사기 당했으니까 판사님 소송을 다시 해주세요. 그럼 판사가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무슨 말인지 알죠? 소송을 했는데 원고 피고가 싸우잖아. 민사소송을 했는데 원고가 소송을 하니까 그래 이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야 어떻게 해줄게 소송을 취하라는 거 소송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피고가 사기를 쳐갖고 소를 취했어요? 했어? 그건 나중에 사기인 거야. 내가 이 사기 친 거야. 그러니까 판사님 저 친구가 사기 쳐서 소 취했거든요. 소송 다시 해주세요. 그럼 판사가 해주겠냐고. 안 해주죠. 그쵸? 이해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사기로 공법상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소취하를 다시 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거조문 62페이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2항 보세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서 취소할 수 있고요. 3항 전항 의사표시 취소는 모르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자, 이거는 보세요. 사기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기망을 한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기망을 해서 이 기망에 의해서 이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었어. 착오에 빠져서 내가 팔겠소라고 의사표시한 거야. 그럼 이거는 상대방이 직접 사기쳤죠? 상대방이 직접 사기쳤으니까 당연히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취소해버리면 소급무효,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박은 똑같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장사가 잘 되는 나이트클럽인데 이 조폭이 겁을 준 거예요. 겁을 주어서 강박을 했죠. 강박을 해서 팔아라라고 해서 겁을 주니까 이 사람이 공포심에 벌벌 떨면서 팔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했을 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110조 두 개다. 110조 1항이요. 110조 1항이니까 상대방이 직접 겁주고 상대방이 직접 사기친 겁니다. 그죠? 근데 2항은 뭐냐면 2항은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었는데 을한테 판단 의사표시 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고 A가 사기친 거예요. 제3자가 이 갑을 사기쳐서 내가 판단 의사표시 했을 때 이 사람이 표의자죠. 표의자. 이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그럴 때 이 표의자가 요 계약을 취소하려면 이 상대방이 이 제3자가 갑을 사기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알았거나 하는 것은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10조 2항입니다. 즉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가 사기쳤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가령 우리가 이게 은행이라고 봅시다. 은행이 자, 이 A가 주채무자예요. 주채무자. 돈을 꾸려고 합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꾸려고 하니까 보증인을 세우래요.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우래. 보증인을. 그럼 보증인을 세운다. 그러면 보증 안 서주려고 그러죠?
친구 중에 좀 띨빵한 사람을 친구 보증인을 사기친 거야. 그래서 보증인이 은행하고 보증 계약을 체결한 거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럼 보증인이 보증계약 계약은 보증인하고 은행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증인이 요 보증계약을 취소하려면 보증, 즉 상대방 은행이 이 A가 사기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증거를 대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증거되기가 힘들죠? 이해가죠? 은행이 나 몰랐다고 하면 그만. 제3자 사기죠. 그리고 아까 선의 이 취소해본들 선의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거고. 그건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논점이 뭐냐면 이 기망입니다. 기망. 이 기망. 기망이 뭐냐? 그리고 강박이 뭐냐? 요거. 그럼 기망인데 기망은 그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건데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다. 이거는 논점이 적극적으로 속이다. 그런데 부작위한 기망이 가능하냐? 부작위. 즉 소극적으로 부작위가 가능하냐? 기망이 되느냐? 근데 판례는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았어요. 고지 의무인데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도 속이는 거다. 기망이다. 가령 공동묘지 사건인데 공동묘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할 때 분양 체결할 때 공동묘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 분양계약 체결로 입주해 보니까 아파트가 쫙 앞에가 공동묘지가 딱 들어서 있어요. 분위기 좋죠? 여름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죠? 밤에는 막 으스스하고 그죠? 그럴 때 분양계약 체결할 때 시공사나 시행사는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가 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논점 하나가 허위 과장 광고다. 과장 광고. 일반적으로 광고라는 것은 약간의 허위성이 있죠. 약간의 다소 허위성이 있잖아요. 판단은 소비자 몫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는 기망이 안 된다. 기망이야. 다소 약간의 허위 과장 광고는 기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하나 이단의 고의란 말이 나옵니다. 이단의 고의라는 뭐냐면 두 번째의 고의. 쉽게 말하면 을이란 사람이 사기를 친다는 하나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일부러 이 사람이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실수로 사기쳤다.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과실 사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그 공장 사건 있어요. 착오에서. 공장 사건 있잖아요. 공장 사건에서 미리 알아보지 않은 건 중대한 과실이니까 원고가 패소했죠. 그럼 이 사람 항소심하면서 야 내가 분명히 내 동기를 밝혔고 근데 너 분명히 아마 그럴 거예요라고 나한테 팔아먹었잖아. 공장 지을 수 없는 땅을 네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나한테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너 사기야. 사기로 나한테 팔아먹었잖아. 라고 항소심 주장하죠. 희망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이거 자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그게 왜 부작이요? 침묵이 자기요? 알리지 않은 게 침묵이잖아. 알리지 않는 게 부작이지. 그러니까 부작이라는 건 침묵이에요.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거야. 알려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거야. 이해 안 돼요? 알려줘야 되는데 알리지 않는 거야. 알려줘야 되는 게 자기니까. 알리지 입 다무는 게 부작이잖아요. 알리지 않은 게 부작이잖아. 알려줘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잖아요. 알리지 않은 자체가 부작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실은 안 되는 뭐 하다가 잊어버렸네. 2단원 고의? 아, 거기 공장 사건에서 야, 너 항소심에서 너 아마 그럴 거예요. 팔아먹었잖냐. 뭐 사기니까 사기로 취소를 항소심 주장한 거야. 공장 사건에서. 그럼 그게 사기가 되려면 사실은 말이죠. 공장 주인이 땅 살 생각이 없었어. 근데 옆집 매도자가 찾아온 거야. 아이, 협소 안 해요. 공장 확장시키시죠. 아이, 허가 날지 안 날지. 아, 허가 난다니까요. 허가 난다니까요. 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찹시다라고 이렇게 돼서. 근데 나중에 허가 안 나는 땅이더라. 이렇게 해야 사기가 되죠. 근데 그 경우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땅 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나 공장 지으니까 파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팔아먹었어. 이게 뭐 2단원 고의가 있어요? 없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건 사기가 아닌 거예요. 항소심에서 깨진 거죠. 사장님 이해 가세요? 안 되는 거 같죠? 얼굴 표정 보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안 되면 그냥 패스하고 또 다음에 또 이해하면 됩니다. 자, 2단은 예? 실사회에서는 허가를 안 내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조항을 너도 되죠. 그걸 안 했을 때 문제죠. 안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입니다. 강박의 경우는 이게 겁을 주는 건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극심하다. 강박을 하는데 뭐 겁 주는 게 뭐 사시미 칼 데리고 막 팔아라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취소가 아니고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고소고발이다. 정당한 고소고발은 강박이 아니죠. 고소고발한다 그러면 겁을 먹죠. 그렇더라도 이거는 강박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이 있어.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고소고발한다는 것은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간통죄 폐지 전에 그 시의원이 그 유부녀 바람이 났는데 유부녀 남편이 시의원을 찾아가서 시의원이 이제 돈 좀 사업하는 친구인데 자 3억 안 주면 고소하겠다. 3억 안 주면 고소하겠다. 그럼 고소 고발을 해서 그 다음에 유치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증거를 대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3억 안 주면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강박이 될 수가 있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3자의 사기인데 문제는 요게 이제 논점이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야. 본인인데 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이 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해놨는데 이 대리인이 사기쳐서 팔아먹었어. 대리인이 사기쳤어. 그럼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으니까 상대방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죠? 에? 대리인 사기쳤으니까. 그러면 확실해 가려면 본인한테 취소해야 되겠죠? 본인한테. 집주인은 본인이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대리, 즉 본인한테 취소할 때 본인이 사기친 거 아니지? 본인이 사기친 거 아니죠? 그러면 대리인이 제3자냐? 대리인이 제3자라면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판례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본인하고 같다. 본인이 사기친 걸로 봐서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고 본인하고 같이 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친 것은 본인이 사기친 걸로 봐서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사기친 사람 있잖아요. 사기친 사람. 이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는 불법행위죠? 사기는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취소하지 않고도. 사기친 사람, 강박한 사람도, 이 사람도 불법행위니까 사기친 사람, 이 사람도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합시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제3자가 사기쳐서 했어. 그러면 사기친 상당을 상대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취소해도 되죠. 근데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충 이해 가시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점입니다. 교재 봅시다. 교재 보면 사기 강박입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상태에 빠뜨리게 하고 기망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되 2단어 고의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 기망, 그 다음에 소극적 기망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소극적 기망은 거기다가 그 공동묘지 사건이라고 쓰세요. 공동묘지 사건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강박입니다.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지게 하고 그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게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강박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됐다.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오른쪽에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인해 갑은 그 그림에서, 그 밑에 그림에서 제3자가 갑을 사기 강박했어요. 그리고 을한테 팔았고 을은 병한테 넘겼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 후 이전 등기를 을한테 했습니다. 그 을은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 이전 등기했죠. 이때 갑은 을이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을이 제 병에게 처분한 후라도 갑이 을에게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갑이 선의 병에게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양가로 1번. 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표의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도 있죠. 즉 손해배상과 취소는 별개이고 동시 또는 각각 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반드시 미리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죠. 작은 별표하고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대리인 을이죠. 대리인 을. 매도인 병에게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리인 을의 사기 강박 사실에 대해서 본인 갑이 선악불문하고 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요?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취소로서 선의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합니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밑에 판례. 거기 상가를 분양하면서 두 번째 판례입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방법 수익보장에 다소 동그라미 다소의 과장 허위 광고가 수반됐더라도 기망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밑줄이죠.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원액 중에 65페이지의 첫 번째 기출 65페이지에 사기한 의사표시 틀린 걸 골라라. 아까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있잖아요.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지. 고지하지 않은 게 부작위죠. 사장님, 고지하지 않은 게 부작위죠. 말하지 않은 게 부작위죠. 그죠? 그게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게 부작위잖아요.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도 청구할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하는 다소의 과장 선정 광고는 기망이 아니라 그랬죠. 틀렸죠?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죠. 조문이죠, 이거는. 조문 하나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판례입니다.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입니다. 대리인이. 대리인 사기쳤죠? 그죠? 계약의 상대는 본인이 몰랐든 알았든 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조문 하나가 조문이고 나머지 다 판례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거기도 두 번째 큐도 한번 보세요. 66페이지 두 번째 큐. 두 번째 큐.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가 틀린 걸 고르시오. 틀린 건 고르시오. 사기나 강박, 소송행위, 소취하라고 써요. 소취하. 소취하를 해놓고는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없죠. 아까 소송행위 공법상행위입니다. 공법상행위 신공주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네? 소송행위는 적용 안 돼요. 소송행위는 적용 안 되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대리인의 기망,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가야죠. 나온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돼서 유형만 갖췄습니다. 무효죠. 맞죠? 그 다음에 4번도 판례거든요. 교환계약을 했어요. 교환계약을 했어요. 야, 이 토지하고 건물로 맞바꾸자. 근데 이렇게 맞바. 이 토지가 1억짜리인데 허위로 시가고지했어. 1억 2천이야. 2천을 허위로 시가고지했어. 아니 묵비했어.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는 거는 이건 사기가 아니다. 사기가. 왜냐하면 너도 그럴 수도 있잖아. 상대방이. 그래서 거기 판례입니다. 교환 그 당사자가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 시가를 묵비하는 것, 밝히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기출 문제는 나온 판례가 계속 나옵니다. 조문하고.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막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게 조문만 보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67페이지에 111조 보세요. 111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테 도달의 종으로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니까 예외 발신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즉 편지 붙인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어. 미쳐버렸어. 그렇더라도 편지 효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편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죠? 이해하면 넘어가돼요.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에 68페이지에 조문이 또 두 개가 나옵니다. 112조. 의사표시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제한능력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편지 받는 사람 미성년자예요. 제한능력자예요. 그럼 편지 붙인 사람은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알았어. 부모가 알았어. 그럼 도달을 주장할 수 있겠죠? 이해가죠? 조문만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3조. 자, 표의자가 편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과실 없이 상대방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에서. 자, 요 정도 하고요. 넘기세요. 그 두 개, 세 개 좀만 기억하면 되고요. 이제 법률행위 대리로 갑니다. 법률행위 대리.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권리 변동입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목적 의사표시가 있었잖아요. 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법률의 해석 말고. 그러면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불공정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의사표시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죠.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유효죠. 근데 알았거나 알 수도 없는 무효죠. 이게 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신공주는 다 적용되지 않죠. 신분행위, 공법상행위, 주식인수청약, 통정의 표시, 무효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공주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강박, 착오, 사기강박 다 적용되지 않는 거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게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시켜서 한다. 대리 배우는 거야. 대리. 이해가죠? 대리.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이 법률행위를 대리를 하는 거예요. 대리.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건물이 있다. 근데 지금 바쁘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인데 대구에 아니면 부산에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대리권을 수여해요. 자, 내 집 좀 팔아줘. 대리권 수여해요. 그럼 대리인이 얼마에 팔을까? 그럼 3억 정도에서 네가 팔아. 3억 정도에 네가 팔아. 뭐 5억 정도에 네가 팔아. 그러면 3억 범위에서 5억 범위에서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할 거 아닙니까? 2억 9천이든 3억 1천이든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 파는 것도 대리인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얼마에 팔 걸까? 상대방은 누구한테 팔 거냐 이런 것들. 그럼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대리행위를. 대리행위가 예를 들어 매매라고 했으니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은 을이고 대리인은 갑이다. 갑대리인을 본인을 현명해야 되죠. 오늘 이명박 대통령 출두했나요? 검찰에? 했어요? 참 대통령들 그죠? 그 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자, 그런데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이 효과는 현명이라는 것은 이 현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본인을 위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게 현명이에요. 그럼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효과 귀속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는 내가 하지만 효과는 다 본인한테 귀속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게 본인을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 효과는 대리효과. 그리고 매매 효과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매매 효과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그러니까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은 둘이 해야 하는 거지. 내가 행위를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대리에서는 3명 이게 본인입니다. 본인과 대리인과는 대리권이 발생하고 대리인과 상대방은 대리행위가 발생하고 이 본인과 상대방은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별 크게 논점이 없고 요거 두 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복대리고 무권대리고. 그러면 대리 개념이 나오니까 대리라는 거는 이렇게 이 개념은 반드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합니다. 법률행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수령합니다. 법률행위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입니다. 그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제도를 대리라고 해요. 이 개념은 기억해놔야 돼. 복대리와 조금 연결이 됩니다. 복대리. 그래서 자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현명 본의 이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중에 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서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을 반드시 현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랍니다. 법률행위 대리. 우리 이제 법률행위 배우잖아요. 법률행위를 구성 요소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나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죠. 불법행위는 법률 규정이죠. 그죠? 그리고 이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여야 돼요. 신분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신분행위는.
적용되지 않아.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 같은 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거나라는 거, 하거나 한다는 건 능동대리입니다. 능동대리. 능동대리. 능동대리는 요 경우 능동이죠. 대리인이 현명해야 돼요. 대리인이 현명해야 돼요. 근데 수령한다는 건 수동대리겠죠. 수령하는 거. 대리인이 수령하는 거. 수동대리라고 그래요. 수동대리.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거 이 의사표시는 니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수동대리. 그리고 모든 효과는 본인에 기속합니다. 본인에 기속. 그래서 여기에서 현명도 효과 귀속을 뜻하는 거다. 그리고 아까 여기 대리인 사기를 당했어. 대리인 사기를 당했어. 아까 이거 좀 달라요. 이건 대리인 사기 처벌했죠? 대리인 사기를 쳤죠? 요거는 대리인 제3자가 아니니까 본인이 사기친 걸로 와서 110조 1항이 적용됩니다. 110조 1항이 되어서 본인에게 바로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인 사기를 당했어. 이건 다르지? 다르죠? 대리인 사기를 당했죠? 그러면 취소권이 발생하죠? 사기당한 사람은. 근데 사기당한 사람은 취소권은 누구한테 귀속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귀속하는 거예요. 그죠? 취소권은 본인한테 귀속해요. 효과 귀속은. 이해가죠? 그래서 대리.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리에서 대리권을 수여했으니 이건 의무대리라 그래요. 의무대리. 의무대리에서는 대리권 수여하는 수권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수권행위. 근데 법에서 발생하는 걸 우리가 법정대리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수권행위와 좀 다른 게 이 수권행위다. 이 수권행위와 비교할 게 원인된 법률관계란 말이 나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그게 나중에 128조 해석할 때 인데 의무대리 특이한 소멸사유에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갑회사가 있어요. 갑회사가 있는데 을을 고용을 해요. 근데 청소부로 고용하는 것과 영업사원으로 고용하는 걸 생각해요. 영업사원으로 고용한다고 합시다. 영업사원으로 고용할 때 누구 손님 소비자들에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대리권 행위가 표시되죠. 수권행위가 있죠. 영업사원으로 고용했어요. 영업사원으로 고용하면은 고용하고 수권행위는 별개죠. 청소부로 고용하면 영업 별로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영업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가 되잖아요. 고용하면서 영업사원으로 고용했을 때. 그러면 이 수권행위와 이 고용관계는 별개해야 되겠죠. 이 고용관계가 원인된 법률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대리권이 소멸사유를 하나 딱 보면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의무대리는 수권행위의 대리권 수혜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럼 의무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가 수권행위를 처리하는 거예요. 수권행위 처리한다는 것은 여기 예를 들어서 내근직으로 돌리는 거예요. 영업 못하죠. 그리고 아예 해고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해고해버리면 원인관계가 원인된 법률관계에 종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무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가 수권행위 처리하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가 나옵니다. 특이한 소멸사유가 의무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가 나중에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미쳐버리거나 대리인이 파산해버리거나 이게 나오고 뒤에서 연결된 겁니다. 자,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았습니다. 교재를 보세요. 대리제도. 대리제도란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려는 제도입니다.
본질 뭐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요. 그 삼면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대리인과는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과는 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과는 대리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대리권이 존재하죠. 대리권. 그 다음에 대리권 존재하는데 대유효한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대리권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의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가 아니고 권한입니다.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교과에서는 없지만 이 대리권을 살짝 좀 설명 좀 해봅시다. 이 대리권. 그럼 대리권은 금방 의의가 뭐냐면 대리권의 의의는 여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률행위를 수령할 수 있는 주의 자격을 금방 얘기했던 주의 또는 자격이다. 이 주의 또는 자격을 우리는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리 그러면 틀립니다. 권리는 본인이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때 발생하느냐? 그때는 우리가 이무대리, 법정대리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법정대리는 법에서 법만 찾아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논점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대리권 수여 행위는 수권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이 수권행위는 아까 원인된 법률관계는 자 구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건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니까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범위는 첫째 의무대리는 법정대리는 법에서 찾아오면 되니까 의무대리는 수권행위를 해석해 봐야 돼요. 수권행위 해석해 보는데 이 해석의 주체는 법관이 합니다. 법관이 하니까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가령 잘 나오는 판례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건물을 대리인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해라고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근데 이 매도인이 과연 대리인이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잔금도 수령할 수 있느냐, 소유권도 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중도금, 잔금, 소유권도 권한이 있다 이거야. 계약 체결 대리인을 주었다면. 그러나 그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판례 입장. 그래서 자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도 연기해 줄 권한도 있고 그러나 해지할 권리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자 5년간 해외 출장 가면서 을한테 친구한테 내 집을 관리 좀 해줄래라고 관리 행위를 맡겼어요. 그럼 어디까지 관리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범위를 이렇게 알 수 없으면 118조라는 조문이 보충적으로 적용돼서 118조에서 이 관리 행위 중에 보존행위라는 건 뭐냐면 이 집의 현상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야. 지붕이 낡았어요. 기와를 하나 끼워 넣겠죠.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용행위는 임대차 하는 행위. 계량행위는 장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이건 무제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라는 게 118조입니다. 그런데 관리 행위를 하라 그랬더니 그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죠. 처분 행위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제한이 있어요. 범위가 있고 이렇게 제한은 있는데 네 번째 대리권이 제한이 있는데 대리권의 제한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자기 계약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쌍방대리라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쌍방대리.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내 집을 팔아주어 라고 했더니 대리인이 스스로 매수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매수하는 거예요. 자기 계약이죠. 그러면 싸게 결정하겠죠. 싸게 결정하겠죠. 본인의 이익이 불이익이죠. 쌍방대리는 이렇게 상대방도 대리하고 본인도 대리하는 게 쌍방대리예요. 그러면 친한 사람을 위해서 결정하겠죠. 어떻든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이 금지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예외적으로 우리가 본인이 허락한다. 본인이 허락한 거예요. 내가 사도 돼요? 그러세요. 가능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는 채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이라는 거는 가령 이 법무사가 매도인도 매수인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행위. 등기 신청행위는 다툼이 없잖아요. 그죠? 쌍방대리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예외사항에 위반됐다. 그러면 위반했어. 위반 시에는 무효가 아니고요. 무권대리로 갑니다. 무권대리로. 본인이 추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대리란 말이 나옵니다. 공동대리는 뭐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19조가 나오고 여기 이제 124조가 나오고. 자, 이 을이라고 병을 두 명을 공동대리 선임해 놨어.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야.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라면 이게 원칙이 각자 대리를 하라는 거예요. 각자 대리. 원칙이 각자 대리예요. 원칙이 공동 대리가 아닙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묶었을 때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 부모가 미성년자 부모는 법정 대리죠. 부모가 공동 대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 문제는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라면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는데 대리인 자기를 위하거나 제3자를 위해서 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대리권 남용은 오늘 살짝 좀 지우고 대리권 남용은 요것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과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게 상업은행이라고 합시다. 상업은행 본점입니다. 상업은행이 본인인데 해화동 지점 지점장의 법률적으로는 대리라고 합시다. 지점장도 됐고 자금 입출할 수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해화동 지점이야. 근데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내한테 자금을 맡기면 시중금리 5배 내지 6배 주겠다. 대신에 올 때는 암호로 소문 듣고 왔습니다. 라고 대라. 이게 80년대 초반인가 70년대 후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돈을 맡기면 전산화 되기 전에 통장을 2개를 만들어. 수식 통장. 그래서 하나는 일부는 정상 입금 처리하고 일부는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한 3천만 원은 정상 입금하고 7천만 원을 명성그룹으로 빼돌려요. 김초롱가 빼돌려요. 그래서 명성그룹이 이 돈으로 사세를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리인이 입출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했는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명성그룹을 위해서 일을 했죠. 대리권은 남용이야. 대리권 남용인데 요때 이게 터지죠. 터져가지고 난리 나죠.
그러면 입금자들은 돈 내놔라고 하고 못 주겠다. 소송이 붙죠. 대법원 결정은 뭐냐면 비진입 표시에 관한 요거를 유추 적용해요. 유추 적용. 그래서 비진은 원칙적으로 유효잖아요. 원칙적으로 유효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107조에서 유효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 처리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죠. 107조 단서. 그럼 당신도 입금한 거 맞다. 유효다. 근데 입금 당시에 시중금리 5배, 6배 주겠다.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은행 가서 무슨 소문 듣고 왔습니다라고 뭐 이상한 말도 하고. 에? 그러면 당시에 요 대리인이 뭔가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유효 무효? 무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패소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리권 남용 경우는 107조 단서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유효 무효?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대리권 소멸은 아까 했습니다. 대리권 소멸은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사유는 공통된 소멸 사유. 이무대리 법정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에 본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죽어버리면 대리권 소멸하겠죠. 대리인이 죽어버렸어.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미쳐버린 거예요. 성년 후견 개시라고 그래요.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어. 아니면 대리인이 파산해버렸어. 그러면은 소멸하죠. 근데 이무대리의 특이한 소멸사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숙분행위 처리하고 원인 든 법률 능력이 종료. 이런 것들이 문제됐죠. 자,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그래, 대리권 거기서 지금 71페이지 보면 거기 보니까 거기가 동그라미 대리권 수요로 인정한 사례 있잖아요. 사례. 거기에 판례, 두 번째 판례 작은 별표하고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을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죠? 옆에다가 쓰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권한도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권한도 있다. 근데 옆에다가 또 해제할 권한은 없다. 해제할 권한도 없다. 썼나요? 예.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 거, 거기는 첫 번째 판례, 대여금 영수 권함. 야, 대여금을 돈 받아와라 라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변호사가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는 할 수는 없겠죠. 돈 받아와 그랬더니 돈 안 갚아도 돼요. 이건 안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 수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양가로 2번 대리행위가 나옵니다. 대리행위. 좀 이따 대리행위 자세히 할 건데 대리는 본인 이름으로 현명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 의사표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는 시간에 좀 쉬어야 되겠는데 오른 75페이지 한번 보세요. 75페이지. 거기 4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나오죠. 예? 거기 124조가 나오죠.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한다. 이게 자기계약이요. 자기와 법률행위를 한다 옆에다가 자기계약. 동일한 법률행위 관해 쌍방대리하지 못하는데 채무이행을 할 수 있죠. 채무이행이 앞에다가 다툼이 없는 이라는 말을 써놓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 허락이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됐다면은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고 무건대리가 됩니다. 무건대리니까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공동대리가 나오죠. 공동대리. 119조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이다. 수인이다. 수인이 여러 사람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 각자 대리 원칙. 이것도 기출 나왔습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 수권행위로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그러하자, 그러하지 아니하자가 밑줄 치고 공동대리입니다. 이게 공동대리죠. 자, 밑에 공동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수인 경우미하고 대리행위 방법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권이나 법률행위로 공동으로 했을 때 공동대리가 문제되죠.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은 범위 내 동그라미입니다. 내에서 아까 명성그룹 사건의 내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리인학과 지점장 개인 자기를 위하거나 명성그룹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죠. 원칙적으로 유권대로 취급되므로 본인에게 유효합니다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본인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시죠.